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수 C&I 강지연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공사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의장공사업이라고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실내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 공사를 하는 전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변 주택 상가들 주위에 보면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런 사무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상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미형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라디오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하면 안 된다. 꼭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해라. 그래야만 하자에 대한 보증도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을 나오는 걸 종종 봤고요. 그런 부분들도 위해서지만 안전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당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사업장들도 확실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무면허 시공을 하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와 공제조합 예치와 사무실, 이 4가지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증명서류들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득이 안 되니까요.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 준비되어야 해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고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해당 서류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해당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내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의 기준이 충족이 됐습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해당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이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속에서 보여지는 실제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질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설립된 지 90일 미만인 신설 법인이냐 아니면 기존 법인이냐, 그리고 건설업을 운영한 적이 있냐 없냐, 이러한 컨디션에 따라서 진단 기준일과 실제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면, 면허 없이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가 만약에 면허 취득을 한다면 기존 사업자가 될 거고요. 이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 있는 자산과 부채 같은 부분은 다 겸업자산 겸업부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금밖에 없어요. 이 예금은 1억 5천 이상이 준비되어야 되고 1억 5천의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되고 이걸 토대로 기업 진단 보고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재반 상황에 맞춰서 진단 기준일을 책정하고 그걸 토대로 기업 진단 보고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재무제표의 상태에 따라서 1억 5천 이상의 예금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가 궁금하면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회사의 자본금 적격 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드리고, 부족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준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돼요. 대부분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실례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전을 해서 운행을 하려면
이제 보험 가입이 필수이잖아요. 공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보증도 있을 수 있고 인사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회사가 변제할 능력 이제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니 변제 능력이 된다. 그거에 관련돼서 보증을 서주시는 대가로 이제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해 놓고 공제조합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꼭 예치되셔야 되고요. 법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최대 금액은 54자예요. 그리고 신용평가에 따라서 예치되어야 되는 좌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자를 배정받게 되고요. 현재 오늘 기준, 그러니까 오늘 제가 29일인데 7월 29일 기준으로는 93만 1,849원이지만 곧 출자자 수는 오른다고 해서 요구와 변동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예치되시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선이니까 이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항상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 뺄 수 없다는 거, 면허를 반납해야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자본금 1억 5천 플러스 5천만 원에서 2억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1억 5천이라는 자금 중에서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 서류는 보증간의 금액 확인서예요. 이 서류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서 발급과 같은 형식이니까요. 출자금이 잘 예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서류도 접수할 때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엔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돼요. 총 배치되어야 되는 인력은 2명 이상이 제출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정해져 있어요. 건설기술인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 추적 보유자이거나 아래 내용에 보이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분이 필요해요. 해당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을 가진 그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실내건축 기능사라는 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기사 자격증 명단에 보면 실내건축이 없어요. 실내건축공사원 면허인데 실내건축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등급이 높은 기술자는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내건축 기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건설기술인협회의 국가기술 자격증만으로도 경력수첩 초급이 나오시니까 신청만 하시면 되니까 실내건축 기사라고 해서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회해서 더 상위 버전의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예요. 상시근로여서 이제 이중 취업이 된 경우, 그리고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가 8, 90 이상씩 됐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은 인정이 안 돼요. 특히나 A회사, B회사 여러 회사를 다닌다거나, 근데 A회사는 건설업이고 B회사는 건설업이 아니니 되지 않냐라고도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중 취업은 뭐가 됐든 인정이 안 되고요. 기술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인정이 안 돼요. 뭐 임대사업 소득 잘하면 달라지겠지만 사업자는 안 된다고 보시고,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돼요. 이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전체분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이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 등 현재 회사가 2군데 이상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도 한눈에 보여지고 일용직 근무 여부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중 취업 여부를 이러한 내용들의 서류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보는 지역 주무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발급을 받아서 국세청에 사업자가 있는지 요무도 조회를 하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준 알아볼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성이에요.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은 갱신이 필요할 거고요. 뭐 전대한 경우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전대를 한 경우라면 제출되어야 될 서류가 한 3가지가 돼요.
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대 동의서, 그리고 원임대차 계약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나 전대를 하면 다른 사무실에 조그맣게 새들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경우도 인정이 안 돼요. 건설업은 오로지 그 곳에 혼자만 근무하고 다른 사무실과 그 한 사무실을 나눠서 사용한다면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서 출입구도 달라야 되고 벽도 천장까지 딱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정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건축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겸업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인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차차 공문이 내려오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로는 건설업은 무조건 안 된다. 사업자나 법인 목적상의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기반인 사업은 다른 겸업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절대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추세고 접수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이 경우도 절대 인정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제출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 내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등 여러 가지 사무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무실의 사실성을 보기 위해서 요즘은 실사도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알아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이런 조건을 다 갖춰서 접수를 어디에 하느냐, 지역 내 시군구청에 할 거예요. 지역 내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관리부서에 접수를 할 거고요. 접수를 하고 나면 법정 처리 기간은 기준일로 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 사유, 네, 결격 사유 조회, 그리고 사무실 실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등록 기준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춰서 꼼꼼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제 신라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면허 신청 자체가 이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고 면허 취득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었고요. 언제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